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도 아쉽게도 기술주들에 대한 투매가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가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 하락의 불씨가 시장 전반에 번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기술주들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그래서 기술주는 하락을 했지만 S&P 500도 다우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이러한 시장 내에서 또 AI 반도체 수출 통제 소식도 들려왔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빅테크 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빅테크 주들에서 빠진 자금이 캐터필러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이 다른 종목들로, 그러니까 비기술 섹터로 옮겨가는 자금 로테이션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선방을 했습니다. 0.9%의 상승으로 42,30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장 후반에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0.2% 올라서면서 5,836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많이 낙폭을 기록하네요. 0.4% 가까이 하락하면서 19,100포인트 선을 간밤에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상승세가 시장에는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에는 2.9bp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4.8% 선을 결국에는 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 11월 이후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 금리가 시장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을 거다라는 뉘앙스의 월가 코멘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한 전문가는 10년물 금리가 5%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적어도 이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장으로 갈 위험은 없지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 약세장이라 함은 고점 대비 20% 이상 유의미한 하락을 나타내는 케이스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확실히 빅테크 주들 중심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시총 상위주들이 대다수 빠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그래도 이들 종목들이 장중 저점에 비해서는 낙폭을 일부분 만회해 준 점이 다행스럽게 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히트맵이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잠시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가를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2.1%의 낙폭으로 그래도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애플의 주가가 1.2%의 하락, 그리고 메타가 1.4%의 하락으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나마 장중까지 낙폭을 보이고 있던 테슬라가 1.3%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이 장 막판 S&P 500 지수의 상승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테마들을 보신다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보험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엑슨모빌이 2%대의 강한 반등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품목 대상에 원유가 포함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5개월 내 최고가까지 뛰었고요. 이 점이 에너지 주들에 대한 투심을 살려줬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 섹터 내에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캐터필러 등의 종목들이 급등 양상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반도체주 그 가운데서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두드러지는 낙폭을 보였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뉴스죠. 백악관이 지난주에 살짝 예고됐던 AI 칩에 대한 임시 최종 규칙, 쉽게 말해서 추가적인 수출 규제안 그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주로 이 그래픽 프로세서 GPU 수출에 적용이 될
되는 것이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18개의 동맹국들, 이들은 티어 1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죠.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등에는 수출 적용이 아예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티어 3로 분류되고 있는 적대 국가들이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20개 국가에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티어 2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싱가포르, 인도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들에 대한 AI 칩 구매 대수를 국가별로 5만 대로 제한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추가적인 수출 제재를 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2년 전에도 수출 제재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의 허점들이 있었죠. 몰래 밀반입되고 있는 물량들까지 미국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가로 발표된 이 조치로 인해서 DA 데이비슨의 한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밀 수출되고 있었던 물량들까지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구매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 고객사들이 블랙웰 과열 문제로 인해서 이 칩 주문을 연기시키고 있다라는 디인포메이션 매체의 보도까지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US 스틸입니다. 이 일본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철강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사인 클리블랜드 클립스 그리고 뉴코 손을 잡고 인수전에 뛰어든 다고 하는데요. 인수 가격은 당초 신일제철이 제안했던 주당 $55보다 한참 낮은 주당 $30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 주인을 찾을 거다라는 희망 속에서 US 스틸의 주가는 6.1% 급등한 $36 선까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젠슨황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양자 컴퓨터 실용화 아직은 먼 얘기다. 한 유명 팟캐스트 쇼에 출연해서 이런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그야말로 이 양자 컴퓨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죠. 아이온큐가 14% 가까운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240% 가까운 폭등세를 뒤로 하고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은 30% 이상에 달해 있고요.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역시나 지난해 1,400%대라는 엄청난 폭등률을 자랑했었는데 오늘장에서 32.5%의 급락이고요. 이제 고점 대비 60% 가까이 급락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사들입니다. 일제히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 미국 정부가 2026년도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상환율을 4.3%로 인상하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환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4%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종목인데요. 인트라셀룰러 테라피스까지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146억 달러의 인트라를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전해짐에 따라서 폭등세를 나타냈죠. 34.1% 뛰어오른 $127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 칩 수출 관련해서 추가적인 통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간밤 기술주의 낙폭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글로벌 시장 내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우려감을 야기시켰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 백악관과 상무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각국을 3등급으로 구분해 데이터 센터용 AI 칩 수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영국 등 18개 동맹국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미국산 AI 칩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100여 개 국가는 향후 2년간 32만 개만 수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여 개의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출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출 통제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중국에 향해서 칼을 빼들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러 관계를 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다라고 불리우는 100여 개 국가에 대해서는 개수의 상한선을 제한했습니다. 2년간 32만 개의 칩만 구매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통제안의 관건은 단연 이렇게 중국이 포함한 적대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칩 수출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라는 강력한 통제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임기를 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도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골자로는 적대국, 그러니까 중국의 AI 관련 기술 개발을 막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AI용 데이터 센터는 미국과 동맹국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게 될 때는 미국의 사전 허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더해진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대표도 지금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건데 이러한 반발 때문에 이제 앞으로 120일간 이 긴 여론 수렴 기간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120일이다 보니까 이 해당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게 될 텐데 트럼프 정부가 이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게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화두다라고 떠오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매출 타격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지금 매출의 56%가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부터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 안에서 17%가 중국발 매출로 꼽히고 있는데 만약 그 상당한 부분이 매출이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전망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죠. 사실 이러한 와중에도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구글, 아마존 단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AI 수출 통제 관련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간밤에는 발열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업체인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블랙웰 GB200렉의 과열 문제와 연결 방식에 작은 결함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는 엔비디아 블랙웰 GB200렉 주문을 일부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논평을 거부한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한 상황인데 발열 문제로 인해서 주문이 연기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국가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전 칩인 호퍼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오픈 AI는 호퍼 칩 가속기를 요구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발열 문제는 처음이 아니죠. 지난 11월에도 해당 문제가 발생을 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호퍼칩이 가장 이 매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꼽히고 있는 만큼 블랙웰 칩의 과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를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두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고 하는 간밤이었습니다. 과열 문제도 그렇고 수출 통제가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IB 측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CT부터 HSBC까지 모든 IB 측에서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CT 측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트루이스트 측에서도 AI 시장 지배력은 단연 엔비디아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게임 관련된 산업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200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HSBC 측에서만 목표 주가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185달러에서 185달러로 10달러가량 내려잡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2026년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30% 이상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상황입니다. 간밤에 주가의 낙폭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매수 의견이 투자 심리를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제약 바이오 섹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어지고 있죠. 이 안에서 모더나가 매출에 대한 전망을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 주가가 21%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로 유명한 모더나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하고 지금 두 번째 제품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도 아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9월 모더나가 매출 추정치를 25억에서 35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15에서 25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 10억 달러가량을 내려잡은 겁니다. 이에는 아무래도 최근 백신 접종률 자체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제기가 됐는데요. 2023년 가을과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보면 약 7%가량 백신 접종률 자체가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 시장 내에서 모더나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됐는데요. 48%가량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모더나가 40%까지 점유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내에서 힘을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로 장관 내정이 되면서 백신 회의론자까지 힘을 좀 잃게 하진 않을까라는 모더나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그 내에서 또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모더나의 위기가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라이릴리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전에는 주사제로 복용을 해왔는데 이제는 먹는 알약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해당 내용을 내년 초에 승인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체중 감량 효과가 15%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공급이 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먹는 사람들,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년까지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내에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슈와 전망으로 올해 말이면 일라이릴리가 1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연 간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3% 넘게 급등을 하기도 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낙폭이었는데요. 장중에 9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죠.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하면서 지금 강력한 변동성에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48%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전망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